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 1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고요. 2018년 1회입니다. 최신 기출문제부터 거꾸로 보고 있는 거 다 맞지? 그리고 과목별로 학습하고 계시죠. 과목별로 보면 아무래도 바로 전회차 해당 과목에 출제됐던 아이들을 바로바로 받아볼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거나 또는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2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4번 필드에 그림과 같이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를 적용하고 싶대요. 표시되는 결과 행은 그랬고요. 4번이 있고요. 조건을 보니까 포함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A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A가 포함되는 모든 행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래서 A 이렇게 검색이 될 거고, 아래쪽에는 A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끝문자 해가지고 이렇게 물결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이 물결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우리가 만능 문자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요렇게 김 이렇게 하면은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문자, 또는 김 물음표 이렇게 하면 글자 수 제한해 가지고 김으로 시작하면서 두 글자인 아이들을 찾잖아요. 근데 이 물결은 뭐냐면, 만약에 내가 문자열에 이 에스터리스크나 물음표가 있다면 걔네를 찾고 싶을 때도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결 요렇게 물음표 지정을 하면 나는 만능 문자인 물음표가 아니라 문자 그 자체로의 물음표를 찾을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 문자는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음표로 끝나는 애. 결국은 여기에도 물음표 끝나는 애가 하나 있기 때문에 결국은 2, 3, 5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되셨죠? 이걸 제가 입력을 해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입력을 해놨네. 자,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데이터에 가서 이쪽에서 필터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요. 4번에 가서 텍스트 필터에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으로는 포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에다가 소문자 A를 줬어요. 대소문자 가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끝문자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물결 키보드 1 옆에 있어요. 그다음에 물음표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확인을 딱 눌러주게 되면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우리가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지? 뭘 빼먹었을까? 조건을 잘못 지정했어요. 그래서 또는으로 이렇게 지정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22번입니다. 다음 중 데이터 탭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서 각 그룹의 명령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이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 쿼리 기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테이블 조인한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랬어요. 원래는 이 액세스 파일이죠. 요거를 우리가 가져올 때 쓰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였는데 제가 2013년 말만 해도 2024년 초만 해도 이게 있었거든? 근데 금방 없어졌어.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여기에 데이터 가져오기에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없고,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기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만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출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요거는 맞는 내용이에요. 당시에 출제 당시에는 액세스 파일을 가져올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또는 레코드를 조회해서 가져올 수 있었어요. 기존 연결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작성한 쿼리 파일의 실행 결과를 워크시트로 가져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기존 연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녀석을 눌러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가져왔던 이 연결 파일들이 여기 목록이 보일 테고, 여기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 가져오기 있었잖아요. 그때 파워 쿼리라고 하는 걸 봤잖아요. 그게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파워 쿼리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어서 기능이 좀 업그레이드 된 상태다. 근데 쓰기가 저는 이거를 한 10년 정도 썼잖아요. 근데 익숙한 거야, 얘가. 파워 쿼리가 더 어려워. 기능이 많아져가지고. 얘는 간단했거든요. 자, 아무튼 뭐 그렇다. 웹을 이용하면 웹페이지의 모든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거 한번 앞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웹에서 가져올 때는요, 테이블 형태, 테이블 태그로 적용되어 있는 아이들만 가져올 수 있어요. HTML 파일 중에서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인터넷 창을 하나 열어줘야 될 텐데, 자, 뭐 예를 들어서 두목넷에 왔다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러한 페이지는 우리가 가져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가져올 수 없고요. 예를 들어서 시험 정보에 여기에서 시험 정보 들어가 보면 시험 일정이 가지고 이렇게 표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는 테이블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이게 웹 쿼리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모든 문자열, 여기에 있는 이런 메뉴 이런 건 가져올 수가 없고 표로 구성된 것만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해가지고 이 링크 주면은 여기에 더하기 버튼이 생깁니다. 자동으로 보여요. 그럼 탁 클릭하면 이 표가 가져올 수 있게 돼요. 보여드리진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액세스를 이용하면 원본 데이터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설정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 변경 사항이 워크시트에 반영되도록 세로 고침이나 이런 거 이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모두 세로 고침 이걸 이용하거나 또는 연결 편집이나 속성에 들어가서 또 해당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수 있었다라는 거. 살짝 좀 난이도 있는 문제이긴 했어요. 다음 중 날짜 데이터 자동 채우기 옵션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이건 앞에서 우리가 2020년이었나요? 제가 채우기 핸들 드래그 하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하면서 보여드린 적 있어요. 이거 출제된다고 이야기 드렸었고, 일 단위, 주 단위, 월 단위, 평일 단위 이렇게 있었는데 뭘까요? 우리 한번 해보자, 그지? 자, 이게 23번이죠. 이제 22번은 외부 데이터 가족이어서 안 해볼 거고요. 이렇게 날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는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일, 평일, 월, 연 있어요. 평일은 있는데 뭐가 없어? 네, 주 단위 채우기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셨죠, 바로. 그래서 주 단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거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한번 보시면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개념상 그런 거죠. 뭐 일주일, 2주일, 3주일 이런 개념으로 넣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2월달 같은 경우는 4주일 수도 있고요. 또는 3월달 같은 경우에는 5주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주라고 하는 것이 요일이, 그러니까 만약에 1월 1일이 토요일이야. 그럼 마지막 날은 다다다다다 5번째 주에 며칠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구현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엑셀에서는 주 단위 채우기는 없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데이터 정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정렬 조건을 64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 다양한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다. 맞아요. 요거 숫자도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숨겨진 열이나 행은 정렬 시 이동되지 않으므로 데이터를 정렬하기 전에 숨겨진 행렬 모두 다 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숨겨있는 거하고 섞여요. 예를 들어서 성적 처리를 했는데 1번부터 50번까지 있는데 내가 성적만 정렬해버리면 이름은 그대로 있고 성적이 막 섞이는 거야. 그럼 아이들의 성적이 혼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렬 기준을 글꼴색이나 셀색으로, 이것도 우리 앞에서 봤죠? 선택한 경우 기본 정렬 순서는 오름차순? 이런 거 없었죠. 맨 위에, 맨 아래 넣을 수 있는 것들이었죠.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부분에다가 우리가 서식을 한번 적용을 해보죠. 글꼴 색깔을 넣거나 또는 아니면 채우기 색깔을 넣거나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보고 범위 선택해주고요. 데이터에 가서 정렬을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서식이 적용되어 있는 전체 강의 수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한다고 했을 때 셀 값이 아니라 글꼴 색이나 또는 여기에서 셀 색으로 지정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노란색 이렇게 지정하면 맨 위에 또는 맨 아래 표시, 이 두 가지 옵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 뭐 얘는 뭐 색에 대한 어떤 강중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5번입니다. 다음 중 엑셀에서 액세스와 데이터 교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 문제는 다시는 출제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출제된 적도 없고요. 또 이 문제는 너무 지엽적이에요. 말도 안 되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자, 엑셀 통합 문서를 열 때 액세스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보안센터 표시줄을 사용하거나 통합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위치에 두어서 연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선택하면 액세스 파일의 특정 테이블, 특정 필드만 선택하여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랬어요. 예전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기본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없어졌어. 자, 데이터 탭의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그룹에서 액세스를 선택하면 특정 액세스 파일에서 테이블을 선택하면 피벗 테이블 보고서 또는 피벗 테이블로 만들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실기시험에 나오는 아이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듭니다. 데이터 탭의 쿼리 및 연결 그룹에서 속성을 클릭하면 기존의 액세스 파일을 연결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했는데 얘가 잘못됐어요. 쿼리 및 연결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요 데이터 탭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여기에 보시면 레거시 마법사가 있죠. 예전에 사용했던 기능을 제가 추가해 놓은 거고 별도로 추가해서 사용을 해야지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시험 삼아 넣어 놓은 거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은 이 메뉴를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여기 액세스 파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파일을 가져오고요. 예제 하나 이렇게 열어 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그러면 테이블이 탐색창에서 액세스 테이블 표시가 되겠고요. 얘를 만약에 조건에 따라서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데이터 변환을 눌러주면 우리 파워 쿼리 마법사가 뜨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가져올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다음으로 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와 볼게요. 표로도 가져올 수 있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 피벗 차트, 연결 만들기 이런 걸로 할 수 있겠죠. 자,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이렇게 하나 삽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우리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선택을 해보시고 데이터에 가보시면은 쿼리 및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가져왔던 연결이 보이실 거예요. 그럼 마우스 올려보면 어떤 값들이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서 우클릭 눌러가지고 편집을 눌러주면은 이제 여기에서 파워 쿼리 마법사가 표시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당하는 값들을 조회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터링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등 이런 방법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 지금 좀 전에 보신 것과 같이 얘네 편집할 때는 어디서 한다고요? 쿼리 및 연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성에 들어가 보시면은 어떤 데이터 형식이나 레이아웃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쿼리는 외부에서 연결된 아이들 볼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자세히 보기 누르면 쿼리 속성이 나오고요. 새로 고침에 대한 옵션도 변경할 수 있어요. 또 정의에 가보면 이러한 기타 등등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있고요. 또 사용 위치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예전에 시험 문제 이게 쿼리 편집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실행이 안 되죠. 쿼리 편집이 이게 아마 기능이 없어졌을 거예요. 이게 원래는 이걸 누르면은 MS 쿼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파워 쿼리로 이제 통합이 되면서 그 기능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외부 데이터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만 보시고 또 연결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라는 거까지만 보시면 되겠고 그냥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C2에서 C4까지예요. 이 범위를 선택하여 작업한 결과가 다른 것은 그랬어요. 다른 거네요. 딜리트 키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요거 싹 지워지겠네요. 이 부분이 없어지겠죠? 맞습니까? 백스페이스 누른다?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지? 마지막에 얘가 지워지나 아마 하나만 지워질 거예요. 좀 이따 한번 해보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내용 지우기를 선택한다 그러면 얘만 지워지겠네, 그지? 이렇게 지워지겠죠? 홈 탭 편집에서 지우기에 내용 지우기를 선택하면 요것만 지워지겠죠. 아마 얘는 백스페이스가 답일 것 같아요. 직접 해봐야 되겠죠? 자, 26번이고요. 여기에서 C열에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네요. 이 녀석을 우리 딜리트 눌러주면 이렇게 지워주고요. 컨트롤 Z 눌러주고 백스페이스 누르면 첫 번째 값만 지워지네요. 또는 우클릭 해가지고 여기에서 내용 지우기 눌러주면 우리 딜리트한 것과 동일하고요. 또 홈 탭에 가서 여기 지우개 보시면은 내용 지우기 누르면 딜리트 누른 것과 동일한 결과가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첫 번째 셀이 지워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27번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서명이래요. 이렇게 부서명이 있고요. 또 여기 번호가 있군요. 이렇게 번호가 있는데 얘네를 순서대로 반복해서 발령 부서를 이쪽에다가 요렇게 넣으라는 거구나. 요렇게 반복해서 넣을 거래요. 야, 근데 뭘 이렇게 하냐, 그지? 자체우기 핸들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 세 개만 입력하고. 야, 하여간에 문제를 참 개떡같이 냈어. 이 문제는 그 MOD 함수를 아느냐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인덱스 함수는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죠. 인덱스는 뭐였어요? 배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행의값, 열의값이 있었어요. 만약에 열의값을 생략하면 행의값만 가져올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MOD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행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요만큼을 선택했다고 치면 맞아요? 지금 보시면은 E2에서 E4까지 선택했기 때문에 얘가 1행이라고 적용이 되면 되고 얘가 2행이 되면 되고 얘가 3행이 되면 돼요. 근데 얘네를 MOD 함수로 수행을 한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 번호로요. 행값이 아니라 번호로. 그지?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이 문제예요. 첫 번째. 자, 1 나누기 3, 2 나누기 3, 3 나누기 3. 나머지 얼마 남아요? 1. 나머지는 얼마 남아요? 2. 나머지 얼마 남아요? 0.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겠네요. 자, 첫 번째 건 안 돼요. 두 번째 거 한번 또 볼게요. 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어떻게 나왔어요? 1, 2, 0 이렇게 표시가 됐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1을 했어요. 플러스 1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올까? 그러면 첫 번째는 2, 3, 1 이렇게 나오잖아. 얘도 안 되겠네요. 자, 다음에 3번이에요. 자, 여기 잘 보십니다. A2가 얼마예요? 1. 그리고요, 마이너스 1을 한대요. 미리 마이너스 1을 하고요, 나누기 3 한대요. 그러면 2 마이너스 1 나누기 3이고요. 3 마이너스 1 나누기 3이에요. 이거 전환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0 나누기 3이 되겠고요. 얘는 1 나누기 3이 되겠고, 얘는 2 나누기 3이 되겠네요. 결과는 얼마 나올까요? 얘는 나눠지지 않으니까 나머지 자체가 0이겠죠. 얘는 1, 얘는 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뒤에다 플러스 1을 했어요. 플러스 1, 1, 1 이렇게 적용하니까 1, 2, 3 이렇게 나왔네요. 아, 되는구나. 그럼 4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4 마이너스 1 나누기 3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3 나누기 3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0이죠. 플러스 1 해주면 얼마 나올까요? 1이 되네요. 아, 다시 반복되는구나. 답은 3번이네요. 자, 나머지 이거 다음 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왜? 플러스 1한 값이 아닌 요렇게만 반복이 되니까. 되셨죠? 좀 까다로운 문제다. 자, 아래 워크시트에서 매출액이 있어요. 자, 여기에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를 이용해서 매출 구간별 빈도수를 계산한대요. 빈도수 계산하는 함수는 프리퀀시예요. 이게 요즘에 실기시험에 종종 나와요. 퍼센타일도 종종 나와요. 퍼센타일은 백분위수를 계산해요. 즉, 만약에 1부터 100까지의 값이 있을 때 내가 이 중에 50번째에 있는 값이 50이라고 하는 값이 이 전체 범위의 몇 프로이니 몇 프로 위치에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 나오지? 50%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퍼센타일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퍼센타일은 여기서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빈도수 계산하는 아이는 프리퀀시고요. 프리퀀시 함수는 바이너리 어레이와 데이터 어레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우리가 선택하는 게 데이터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B열을 먼저 선택해야 돼요. 이만큼. 그래서 B열 선택하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바이너리 어레이, 얘는 이 구간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만큼을 이렇게 선택해 주게 되면 0에서부터 50까지, 또 51에서 100까지, 그리고 또 101에서 200까지 이렇게 자동으로 구간을 인식하게 됩니다. 이 프리퀀시 함수는 아주 독특한 함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좀 잘 출제가 안 됐던 아이인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네요. 뭐 27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28번 여기 프리퀀시가 여기 있네요. 자, 28번에서는 어떻게 보냐, 요렇게 찍어주시고 함수 마법사 찍어보시면 데이터 어레이 이렇게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겠고요. 바이너리 어레이 이렇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프리퀀시 함수가 아주 독특한 함수였거든요. 2021 버전 나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범위를 선택해야 되냐면 얘는 결과 범위를 미리 선택하고 입력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은 셀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을 쓰잖아요. 얘는 미리 결과 범위를 모두 선택하고 입력합니다. 는 하시고요. 프리퀀시 이렇게 하고요. 데이터 어레이, 쉼표, 그 다음에 이렇게 바이너리 어레이 해주시고 가로 닫고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되셨죠?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21번전부터는 동적 배열을 지원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입력하면 돼요. 그냥 프리퀀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데이터 어레이, 쉼표 대신에 주의하실 게 한 가지 있는데, 여기에서 바이너리 어레이 같은 경우는 하나 적게 선택해야 됩니다. 만약에 모두 다 선택하고 엔터를 누르면 마지막에 값이 하나 더 들어와요. 되셨죠?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보실 때 여러분들이 고려하실 부분이나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요. 바이너리 어레이는 결국은 여기까지 값이고 나머지 값들은 그냥 구간으로 인식을 해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냥 엔터만 눌러주면 동일한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게 돼요. 아시겠죠?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의 A1 셀의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적용했을 때 표시되는 값은, 우선은 천 단위 구분기호하고 맨 뒤에 또 천 단위 구분기호가 있는데 얘는 천 단위 절삭한다 그랬죠? 절삭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삭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소수점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얘네가 다 지워지는 거예요. 대신에 5가 넘어가니까 얘는 얼마가 나올까? 2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가 나올까? 2, 쉼표, 4, 5, 2 이렇게 나오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맨 뒤에 쉼표를 2개 달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단위 절삭이 돼요. 0 3개씩 잘립니다. 선생님 만 단위는 안 돼. 안 돼. 그딴 거 없어. 국제 표준이 뭐야? 3단위씩 가잖아요.
자, 30번이요. 다음 중 매크로 대화 상자예요. 매크로 대화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야. 전통적으로 아주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예.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애가 뭐냐? 매크로 이름 상자에서는 여기에 보니까 매크로 이름이 있구나. 매크로 이름을 선택하여 변경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돼요. 이건 편집 들어가서 해줘야 됩니다. 코드에서 변경해줘야 돼요. 자주 나오는 아이예요. 한 단계씩 코드 실행 단추를 클릭하면 어딨어? 한 단계씩 코드 실행. 아, 여기 있구나. 우리 앞에서는 뭘로 했었죠? 요거 해주는 키가 뭐였어요? 비주얼 베이직 코드에서 F8키였죠. 이것도 같이 기억하세요. 자, 매크로 한 줄씩 실행할 수 있다. 맞아요. 편집 단추를 클릭하면 수정할 수 있는 VBA가 실행되고 여기에서 이름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옵션 단추를 클릭하면 바로 가기 설정할 수 있어요. 요거 자주 출제됩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직접 봐야 돼, 얘는. 29번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아이 직접 한번 적용해 보시고요. 이 녀석 30번이 없네? 그럼 여기다가 요거를 우리가 매크로를 하나 기록해 보자 이거지. 매크로가 있나 모르겠네. 매크로가 아무거나 하나 있네요. 그지? 근데 우리 이거 서식 적용하는 매크로를 하나 적용해 볼게요. 요렇게 적용을 해놓고요. 자, 매크로 기록 눌러주고요. 매크로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이 녀석 좀 전에 봤던 것과 같이 컨트롤 1키 눌러주고 사용자 지정해서 어떻게 했어요? 샵, 쉼표, 샵, 쉼표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우리가 보는 대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기록 중지 이렇게 눌러줄게요. 이러한 매크로를 이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자, 컨트롤 1키 눌러주고요. 얘는 다시 일반으로 바꿔 놔놓고 얘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우리 이 문제에서는 매크로 요거 눌렀을 때 여기에서 이름을 바꿀 수 있냐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만 보이지 이름 바꾸기는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매크로 이름에서는 이름을 바꿀 수가 없고 편집을 클릭해 보시면은 어디 숨어 있었는데 여기 왔어요. 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여기에서 매크로 이름을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매크로가 있는 거고 얘네 단계별 실행도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매크로에서 이렇게 한 단계씩 실행할 수 있도록 어떻게 F8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실행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또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우리 옵션을 들어가면 단축키하고 설명을 변경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전통적으로 예전에 많이 출제됐던 아이예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름 변경은 어디서 한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에서 한다.